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저희 매출 53억 나왔다고 말씀하신 그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모셔가지고 쿠팡 광고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제가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쿠팡 광고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쿠팡 광고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광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쿠팡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상품 등록만 하시면 알아서 바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고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상품 등록만 해서 판매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노출이나 그 상품에 대한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쿠팡 광고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광고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쿠팡 광고가 뭐 기타 여러 다른 몰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후정산이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네네. 다른 몰들은 미리 내가 광고비로 설정할 금액을 먼저 충전하고 시작하는 거라면 쿠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광고는 다 사용되고 그 정산된 금액에서 그 사용한 광고 금액이 차감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쿠팡 광고를 하면 내가 돈을 쓰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이버는 내가 100만 원씩 충전을 해서 이게 네가 충전한 금액이 다 소진되면 네네네. 이제 광고가 안 도니까 이제 다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알게 되는데 쿠팡은 네네.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막 빨리는 거잖아요. 예, 그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은 그 큰 코 다칩니다. 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만약에 처음에 그 사업자를 새로 세팅을 하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쿠팡 광고 상품을 등록하고 네네. 쿠팡 광고가 돌아가나요? 예,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판매된 금액보다 광고비가 많을 경우에는 네.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그 광고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적다면은 몇 달째 영원히 정산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네요. 네네, 마이너스죠. 그게 다 광고비가 정산 금액에서 차감될 때까지 계속 정산이 영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쿠팡에 자원봉사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쿠팡의 특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네. 혹시 네이버와 쿠팡 광고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쿠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을 입력하시면은 카테고리나 그 상품명에 대해서 그 CPC 광고 하실 때 그 키워드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따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CPC 광고는. 물론 파워링크에서 넣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CPC 광고에서는 키워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면에 쿠팡은 수동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키워드 설정을 하나하나 입력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쿠팡 광고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 네네. 쿠팡 광고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 최적화 광고, 두 번째는 수동 성과형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쿠팡 광고를 보면서 되게 심플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네.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정말 글로벌 큰 기업이 네. 심플하게 만들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제 의견은 쉽게 접근 가능해야지 불특정 다수 초보자분 포함해서 바로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의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심플하게 놓으니까 네네. 정말 광고를 쉽게 하고 쉽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오늘 한번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네네. 한번 그 매출 최적화 광고가 뭐죠? 매출 최적화 광고는
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1 예산 설정만 하시고 네. 광고 원하는 목표 광고 수익률만 설정하시면 알아서 쿠팡 AI가 키워드랑 그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를 설정해서 키워드를 뿌려주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네네.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세팅하는 것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한번 아,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표님 현재 쓰고 있는 아이디시죠? 네, 맞습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요. 뭐 혹시 뭐 판매 통계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네, 한번 그래도 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상품은 좀 가릴 텐데 그래프. 1월달 기준 사실 1월달은 명절이라서 좀 빠질 수는 있는데 거의 한 보시면은 3억 가까이. 아니 한 2억 3천 정도 2억 나온 것 3천 같습니다. 정도. 네네. 2월은 지금 어떠세요? 2월은 뭐 비슷한데 아직 2월이 다 간 게 아니라서 네. 보면은 오늘이 2월 10일이니까 네, 한 7천 정도 7천 나왔네요. 정도. 예. 그럼 뭐 요번 달도 한 뭐 2억 3천 이 2억 정도. 3천 네네. 정도 나오겠네요. 네네. 이 정도 매출 나오시니까 한번 쿠팡 광고에 대해서 좀 저는 믿어도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매출 최저가 광고 세팅하는 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일단 광고 관리에서 광고 운영 클릭하시면 되는데 네. 그 클릭하시면 바로 성과 요약이라고 해서 일단 그 내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네네. 나오고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가까이. 네네, 잘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보통 세팅하실 때는 네. 캠페인 추가를 일단 누르시면 되는데 네. 캠페인 추가를 누르시면은 쿠팡 광고 가능한 3가지가 뜨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보통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최저가랑 수동 성과형 광고만 뜨게 되는데 일부 판매자 대상으로 지금 뭐 간편 매출 스타트라고 해서 하나가 더 뜨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매출 최저가보다 더 공격적인 광고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판매 확보를 통한 상품 기초 다지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 매출이 작은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느 정도 판매 이력이 있고 광고비를 많이 쓰신 분들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어때요? 해봤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광고비만 엄청 빨렸습니다. 한 20만 원 빨렸는데 얼마 판매가 안 돼서 사실 그만뒀거든요. 지난달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제품이 간편 매출 스타트거든요. 네네. 네. 광고비를 16만 원 썼는데 매출이 18만 원. 로버스는 114%. 손해네요, 이거. 네, 거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매출 최저가는 괜찮고. 네, 매출 최저가는 보시면은 다 제가 광고를 매출 최저가로만 돌려놓은 건데 이 지표만 봐도 이때 보여드린 지표는 지금 1088%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1000% 내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매출 최저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매출 최저가 광고부터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네, 일단 세팅하실 때 캠페인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 네네. 이 3가지 중에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네네. 광고 만드는 게 나오는데 네. 보통 캠페인 이름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캠페인이 매출 최적화인지 아니면 수동 성과형 광고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약자로 이게 최적화 뭐 옵티마이즈에 대한 네네네. 약자인데 매출 최적화 광고 언더바 그다음에 상품명이 예를 들어 사과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라고 쓰시고 네. 그다음에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이라고 해서 그 광고비랑 수익률이 똔똔되는 그 그렇죠. 퍼센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 퍼센트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만약 200%면은 뭐 두 네. 배, 뭐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팔면은 그러면 만약에 얼마 정도 팔아야 내가 이제 수익이 난다라고 네. 해서 몇 프로 정도 써놔야 돼요, 그럼? 그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파는데 네. 수익 마진이 20%다. 네. 그러면 500%가 마지노선 광고 수익입니다. 20% 마진이면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500% 이상 나와야 이제 효율이 좋은 거네요. 네, 뭐 네. 계속 켜놓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1 예상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다면 네. 이렇게 한눈에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네.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쿠팡에서 추천하는 예산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네. 네네네. 이거는 보통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익히 잘 알고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기간 설정은 보통은 종료일 없음으로 하는데 네. 이 특정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 뭐 계절 상품이나 뭐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돌릴 거라면 그때 특정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네네네. 네, 보통은 종료일 없음이니까. 저는 거의 건들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솔직히 안 건듭니다. 네네. 또 고급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광고 그룹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미 여기에 썼기 때문에 네.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 예. 그 매출 최적화 광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스마트 상품 관리고 네. 하나는 수동 상품 설정입니다. 네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매출 최적화 광고는 간단히 말해서 수익률과 목표 광고 수익률과 예산만 설정하면은 알아서 AI가 최적화되게 돌려주겠다. 네네. 이 말인데 수동 상품 설정은 상품은 그 광고주가 설정하겠다. 네네네. 근데 스마트 상품 관리는 상품까지도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쇼핑몰에 있는 거 다. 예, 그러니까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내가 다 광고해 줄 테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네네. 다 쿠팡이 대신해 줍니다. 네네네. 근데 보통은 제가 이것도 해봤지만 이건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 해봤던 대표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거의 아까 보여드린 간편 매출 스타트처럼 로아스 네네. 100%도 안 나옵니다. 네네. 예. 보통 수동 상품 설정으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광고할 상품을 설정하시는 건데 네. 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품명을 입력하시거나 여기서 뜨는 거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바로 이 광고할 상품이 뜨게 되고요. 네네. 보통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상품 효율 지수라는 이 네네. 바인데 네. 이 바가 쿠팡에서 권장하는 걸 일단 최소 네네. 여기 이상 넘어야지 뭐 광고 효율이 좋고 그리고 권장 이상 올라가면은 더 잘 돌아간다 광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광고 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다른 캠페인에 등록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고 있다. 그 똑같은 상품은 쿠팡에서 추천하는 거는 한 상품은 한 캠페인에 등록해라. 여러 캠페인에 동시 중복하면은 이게 AI가 돌아가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약간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상품은 하나 클릭했을 때 이 최소를 미달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 요거까지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권장 이상으로 차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품 효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과거의 판매 데이터, 약간 레퍼런스 기반으로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상품이면은 이 바가 많이 차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적게 판매되고 판매 데이터가 안 쌓인 제품이다. 그러면 최소 밑으로 이렇게 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광고 효율 업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뭘까요? 광고 효율 업은 이것도 쿠팡에서 많이 이렇게 그 상품이 판매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효율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광고가 더 잘 돌아가고 입찰가가 낮게 잘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쿠팡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 고르고. 상품 고르고 그 다음에 목표 광고 수익률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이게 뭐 300%로 해야 된다, 뭐 500%로 해야 된다, 뭐 700%로 해야 된다. 이게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은 이거는 그 상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마진율이 얼마에 따라서 이거를 다르게 세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보통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 뭐 엔드로와스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위에 제가 세팅한 게 마진율 20%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500%가 그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이니까 500%를
500% 이상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일치를 하나요? 이렇게 하면? 500%로 입력하면은 그 500%가 나오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저는 500%를 설정해도 7,800% 나옵니다. 예. 저는 낮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이게 아. 차이점이 뭐냐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뭐 세팅했을 때 많이 팔리면 로아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적게 팔리면 로아스가 내려가는 건데 이거를 로아스를 낮게 측정하면은 입찰가가 낮아집니다. 네네. 네, 입찰가가 낮아지니까 그 광고가 공격적으로 돌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광고 목표 광고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뭐 어느 날 일주일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이 로아스를 낮게 설정하면은 네. 낮게 설정하니까 500%로 낮게 설정하면 광고가 공격적으로 돕니다. 왜냐면 나는 낮은 로아스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네. AI가 이 정도밖에 충족 안 시켜도 되겠네 하면 입찰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네네네. 반대로 로아스를 예를 들어 1000%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찰가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비딩을 해서 입찰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네. 광고 소진이 좀 덜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 엔드로아스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을 알 때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할 때는 그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 플러스 100%까지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이 500%다. 네. 그러면 난 한 600% 정도 볼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방금이 공격적이었나요? 공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하는 편인데 보수적으로 하려면 이 엔드로아스에 곱하기 1.5에서 2배 합니다. 저 같은 경우 500%가 만약에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이면 저는 그냥 1000%로 다 때려 놓습니다. 1000%로. 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광고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광고비는 다 빠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데 10만 원 설정하면 한 7만 원, 한 6만 원 그 정도 빠지는 거 같아요. 예. 매일. 네네, 매일 그렇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외부 채널 광고는 그냥 끄시는 게 나은데 네. 쿠팡 외에 다른 노출 지면에 이렇게 노출을 뿌려주는 건데 왜 꺼야 되냐면 쿠팡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사기 위해서 쿠팡 앱을 그렇죠. 여는 건데 네. 그렇게 열지 않은 다른 타 그렇죠. 사이트에서 노출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예. 돈만 빨립니다 사실상. 네네네. 예. 그리고 캠페인 중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설정을 안 하고 위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다고 한 게 여기 보급 옵션입니다. 네네네. 보급 옵션에서 규칙 추가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이 500%라고 했을 때 네. 500% 안 나오면은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광고를 내가 뭐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일이 적으면 맨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이 바쁘면 맨날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 달성 시 캠페인 중지하기를 클릭하십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내 캠페인이 뭐 일주일 뭐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30일 동안 광고 수익률이 내 마지노선의 광고 수익률인 500%보다 네. 낮을 경우 네. 중지하기. 중지하기. 이걸 다음에서 누르시면은 이 퍼센트 이하로 내려가면 광고가 중지됩니다. 30일 동안 일단 돌아보고 나서 네, 맞아요. 500%가 안 되면 꺼진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7일로 만약에 고쳐놓으면 네, 7일에서 안 되면 7일 정도 돌아보고 평균적으로 네. 500%가 안 되면 이 캠페인은 꺼진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그렇게 의미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손해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광고로 인해서.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보통 이게 아닌 게 쿠팡에서 이 매출 최저가 광고를 돌렸을 때 이 목표 수익률은 쿠팡이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500%로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렸을 때 300%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200% 나올 수 있는데 쿠팡이 최대한 그 500% 내가 설정한 거에 맞춰서 돌아가게끔 최적화돼서
그 광고를 돌려줍니다. AI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네. 또 다른 거 하실 거는 만약에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려요. 네네네. 그러면은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물건이 잘 팔려. 네네. 그러면은 광고비를 증액하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또 그거를 또 AI가 대신 해주는 게 있는데 설정해 놓으면은 네. 여기 같은 경우 이게 마찬가지로 뭐 최근 7일, 뭐 네네. 30일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광고 수익률이 뭐 제가 아까 500%가 마지노선의 광고 그렇죠. 수익률인데 네. 혹시 내가 500% 설정했는데 막 800%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무조건 땡큐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하루의 예산을 뭐 무한정으로 증가하셔도 되는데 네. 좀 난 보수적으로 광고비를 좀 증액하겠다. 네네네. 그럼 여기 20%부터 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막 60% 추가 이렇게 네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일 그 한도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최대 1 한도라고. 예, 그렇게 하셔갖고 세팅하시면은 광고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30일 동안 800% 넘으면 다음 달에는 네. 이제 이렇게 뭐 60%가 이렇게 더 늘어서 네. 그 이제 예산이 더 소진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음, 알아서 이렇게 세팅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 예. 저는 이거 몰랐던 기능인데 역시 역시 대표님 통해서 다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제일 마지막 네, 거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제외, 예. 키워드 제외는 사실상 매출 최적화 돌리게 되면은 막 쓸데없는 키워드까지 그렇죠. 이렇게 추출돼서 노출되는 게 많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쿠팡 그 광고 담당자도 저랑 많이 소통을 하는데 네네. 그분과 이렇게 쿠팡이 매출 최적화면은 키워드를 최적화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분명히 쓸데없는 키워드는 이번 달 쓸데없는 키워드는 다음 달에 제외시켜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물어봤어요 제가. 네네네. 근데 키워드 제외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만큼 똑똑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거 키워드 제외를 입력을 해줘야 되나요? 네네.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사과를 파는데 사과라는 키워드로 카테고리로 매출 최적화 돌리면은 갑자기 뭐 포도나 배가 노출될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쿠팡이 알아서 이번 달에 그렇게 쓸데없이 노출되면 다음 달에 없애야 되는데 못 그렇죠. 없애요. 그럴 때 여기다가 쓸데없는 키워드 배, 음, 그다음에 뭐 딸기 네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노출 안 되게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광고 보고서 보시면은 네. 이거는 광고 보고서 보는 거는 네. 또 다음에 또 한 번 또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 예. 그렇게 오늘 이렇게 그런 매출 최적화에 대해서 네네. 오늘 좀 더 알아봤는데요. 예. 또 다음 시간엔 좀 수동 키워드로 이제 설정하는 거, 수동 설정. 네네네.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메뉴가 뭐 네네. 광고 보고서, 광고 인사이트, 브랜드 존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회가 된다면. 네. 오늘 이렇게 네네. 또 쿠팡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네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네. 구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에 다시 또 쿠팡 광고에 대해서 또 2편, 3편, 4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